네, 자 CCTV가 없는 곳을 은밀하게 이동합니다. 2인 1조입니다. 컴퓨터에 USB를 꼽고 해킹을 합니다. 해킹 흔적도 지우고 자료를 빼냅니다. 정보 영화 같죠? 아닙니다. 고등학생들입니다. 빼낸 자료는 시험지입니다. 이게 저도 사실은 컨닝의 유혹을 많이 느꼈지만 이건 진짜 범죄인데요. 자, 우석대에서도 후학들을 가르치고 계시죠. 배상훈 프로파일러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니, 정말 저는 정보원 이 친구들 특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걱정해서 아니 어떻게 드라마에 나올 법한 사건이네요. 예. 이 학생들입니다. 광주에 있는 모 고교에서 실제 벌어진 일이고요. 네, 교사의 노트북에 악성 코드라고 하죠. 네네. 뭐 그걸 뭐 이제 해킹 툴이라고 하기도 하고, 네. 뭐 바이러스라고 하기도 하고, 그것이 들어있는 USB를 꽂아서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그 컴퓨터 안에다가 네, 그거를 뭐 심는 프로그램을 깐 거죠. 네네. 그 프로그램 자체는 그겁니다. 주기적으로 그 화면이 캡처돼서 어떤 곳에 저장되는 겁니다. 네네. 너무 자세히 말씀하시진 말아주시기 예. 바랍니다. 자, 어쨌든 그 네. 컴퓨터 자료를 계속 빼내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네요. 그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거고 네네. 또 침입을 해서 그것을 빼가고 삭제한 거죠. 이야, 이게 지금 보니까 시험지예요. 다른 학생들한테 굉장한 피해를 준 거고 이게 이거는 건 절도죄로 되나요? 이건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지금 법도 위반한 건데. 일단 업무방해죄, 네. 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거, 그리고 주거침입죄, 네. 주거침입죄로 되는 건데 실제로 이게 뭐 시험지 유출죄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렇지만은 크게 입건된 건 두 가지고요. 예. 근데 다른 것보다는 뭐 언론인들도 그렇고 또 관련된 많은 전문가분들도 이런 방식의 시험지 유출은 사실 충격적이다. 맞습니다. 이전에 숙명여고에서 벌어졌던 그렇죠. 쌍둥이들의 사전 것은 문제 유출 이런 것들. 예, 그거는 그 아버지가 거기에 근무했던 사람이기 네. 때문에 가능했다. 네. 근데 이거는 아예 침입 경로를 시뮬레이션에서 계획했고 네. 뭐 벌써 뭐 1년 뭐 반년 전부터 네네. 공모를 했고 그리고 그 악성 코드를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마사지라고 해야 되나 저희 네. 표현으로는 그거에 맞게끔 가공을 했습니다. 야. 그걸 또 공부를 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냐? 아니 그 친구들이 이제 인터넷이나 뭐 다른 여러 가지 사이트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했다. 아니 그 공부를 하지 말고 시험 공부를 했으면 될 텐데. 그러니까요. 이 네. 학생들이 또 그렇게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상위급은 아닌데 네네. 보통 한 학교에서 뭐 10등 정도 되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뭐 그러니까 그 욕망이 더 컸을 수 있겠죠. 그 정도의 머리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목적 없이 도덕성 없이 성적만 지상주의가 맞습니다. 이런 형태의 뭐 부작용이 아닐까. 네. 그래서 이게 그럼 어디서부터 잘못됐느냐. 근데 사실 아시다시피 숙명여고의 문제가 됐을 때도 네. 여러 사교육 업체에서 그런 유혹의 손길들이 있다고 하는 거 많이 그렇죠. 알려졌죠. 네. 그러니까 학원 내에서 이게 뭐 특정 학원이 아니라 거기 있는 어떤 브로커들이 교사들한테 이거 금품을 네. 요구하면 그러니까 그럼 하면서 하는 거는 경찰 수사에서 이전에 많이 나왔던 수법들입니다. 네. 근데 그거는 일정 정도 감시가 되고 있는데 네. 이건 학생들에 의해서 학생들 스스로 네. 이런 방법을 해서 한 범죄라는 거. 대범한 범죄이고요. 예. 정말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거에 덧붙이면은 이제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다 보니까 1, 2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예 성적이 터무니없이 낮은 친구가 시험지를 유출해서 그럼 티가 나죠. 얘가 그렇죠. 갑자기 100점이네. 그런데 정말 그 사이 1, 2점을 다투기 위해서 이런 범죄까지 저질렀다는 거 정말 씻을 수 없는 인생의 안타까운 오점이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 CCTV도 없고 어둡고 그다음에 숨을 곳도 많고 하면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딱 보고는 저기서 범행하면 좋겠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 학교가 이렇게 시험지를 좀 빼갈 수 있는 뭔가 그런 분위기라든지 조성이 있었나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교무실에 교사들이 근무하는 교무실 CCTV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거꾸로 생각하면은 지금 뭐 교원 노조도 마찬가지고 어느 노조건 본인들이 근무하는 걸 찍게 아마 용납을 못할 겁니다. 싫어하겠죠. 감시하는 예. 듯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그거를 노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거기는 CCTV가 없다는 걸 이 사람들은 이 범인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침입 경로도 여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보했고 상당히 위험한 침입 경로였다고 합니다. 벽을 타고 들어가야 되는.
우리가 무슨 뭐 그 톰 크루즈의 뭐 네네. 그런 형태의 영화처럼. 그러니까 이게 분명한 어떤 범죄의 유혹이 있었다. 그리고 그거를 할 만한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애들이 하지 않았을까. 네. 그러면은 학교의 잘못도 분명히 존재한다. 네네. 왜냐하면 이 학교는 벌써 4년 전에 한 똑같은 번 있었다고 일이. 근데 하더라고요. 그것은 행정실 직원과 뭐 이제 그 학부모와 이제 연결된 그래서 아. 처벌을 받았거든. 실형까지 네. 나왔습니다. 네네. 근데도 불구하고 또 보완을 또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네. 이게 뭐 어떤 전문가들은 그런 말씀, 의도성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한다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왜냐? 사실 아시다시피 성적이 좋으면 그 학교가 좋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뭐 꼭 이 학교가 아니라 묵인하는 것이 아닐까 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뭐 저는 그걸 믿고 싶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보면서 이해가 안 되네. 저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게 되고 또 하나는 자 우리가 이거 뭐 문제를 직접 뭐 브로커랑 유출할 수는 없겠지만 뭐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어. 약간 뭔가 뒷문을 열어놔 버리는 막 이런 우려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 현장 답사까지 했다고 해요. 그런데 교수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견물생침처럼 이 친구들이 선생님 컴퓨터에 켜져 있는 시험지 사진을 그 파일을 보고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캡처가 아니에요. 그렇죠. 계획적이고 준비하고 답사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사실 굉장한 두려움과 안타까움이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이 범죄라고 하는 것은 상황적 인식이 중요하다고. 상황적 네. 맥락과 인식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네. 상황적 인식이 있는 거죠. 네. 할 수 있다. 맥락, 방법이 떠오른다. 아. 인식과 맥락이 범죄의 필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아이들은 필요 조건과 본인들의 강한 욕망인 충분 네. 조건까지 합쳐져 갖고 네. 거기다가 인터넷에 있는 악성 코드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네. 이게 세 가지가 합쳐지니까 이런 범죄가 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것도 계획 범죄다. 이건 명확한 계획 범죄죠. 그런데 이 계획을 이 아이들한테 하게 한 부분은 분명히 이 아이들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은 네. 이건 좀 큰 얘기를 하면 사회가 분명히 책임을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예. 뭐 이 아이들이 한 것은 당연한 잘못이고 또 퇴학 예정이라고 지금 기사들이 뜨고 있는데요. 그것보다 어른들이 이 아이들이 이렇게 하게끔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그럼 다들 완전 무결한가? 전혀 그렇지 않다. 이런 지적을 해주신 거고요. 이게 악성 코드나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우리가 흔히 스미싱이나 금융범죄에서는 많이 나옵니다만 이렇게 보면 저를 싫어하는 누군가가 제 사생활을 빼내기 위해서도 충분히 악용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노출이 된다는 게 더 무서운데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떤 특정한 사이트에 특정 커뮤니티에 가면은 이것을 만들어서 자랑하는 그런 어떤 솜씨 있는 네. 그걸 뭐 해커라고 하나요? 그런 있습니다. 크래커, 예. 크래커라고 해야 되겠죠. 네네. 크래커들이 있어서 그것을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러면 경찰은 뭐 했느냐? 말하자면 그런 것이 이렇게 공급될 수 있는 부분은 사이버 수사대에서 차단을 했어야 되는데 네. 사실 그거는 손 놓고 있는 부분인 게 있죠. 네. 이것도 발견이 된 게 그래서 뭔가 막 파일 뭔가 캡처된 흔적이 있어 이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이 학생들이 발견한 겁니다. 학생들이 시험지 찢은 부분 때문에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사실은 이 범인들이 중간고사 때도 똑같은 짓을 한 거죠. 네. 근데 그때는 걸리지 않았습니다. 네네. 근데 요번에 기말고사를 보고 있는 와중에 뭔가 그 시험지 구석에 있는 걸 찢어갖고 이렇게 버렸는데 네. 학생들이 이상하니까 네. 그걸 보고 일일이 다 맞춰봤다고 합니다. 찢은 네네. 거 작은 거를. 네네. 보니까 이게 정답하고 거의 야. 맞으니까 그걸 부모님과 상의하고 교육청에 신고하고 교육청에서는 경찰에 신고하면서 전모가 드러나게 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 친구들이 아닌 경우도 많을 경우.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아니라 더 있을 경우. 또 하나는 이게 중간고사, 기말의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이래왔을 가능성. 또 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심각해지는 게요. 시험을 어디까지 재시험을 봐야 될지에 대한. 왜냐하면 내신이 이미 결정이 나버리고 예. 네, 이미 졸업한 사람도 있을. 그러니까 2학년은 아닙니다만. 그렇습니다. 만약에 작년에도 그랬다 그러면 네. 작년 시험을 다시 봐야 되나요? 왜냐하면 이 내신 자체에 대한 불공정성을 분명히 소송을 통해 제기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기회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건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어쨌든 좀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범죄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 찾아내서 반드시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일어나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층위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당연한 보안 장치는 당연한 거고 여러 가지를 어떻게 좀 막아야 될까요? 글쎄 이게 조금 다른 대안으로 숙명여고의 문제 있을 때는 그때는 좀 학교 단위가 아니라 네. 교육관구, 그러니까 교육청 아니면 몇몇 학교가 공동으로 출제하도록 하자. 아, 네. 그래서 관리를 교육청 단위에서 하도록 하지. 그러니까 개별 학교에서 하니까 개별 학교에서 딱히 보안을 강화할 의욕이 있나?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교육청 관구를 좀 나눠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일단 대안이 나왔고요. 네네. 그렇지 못하게 각급 학교라고 하면은 외부의 감시 인력을 네. 상신 아니라도 순회적으로 하도록 하자. 이두 기업도 번째. 외부 감사가 들어오거든요. 네. 근데 지금 두 번째는 거의 모든 학교에서 다 반대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왜 저쪽은 요 정도밖에 감시 안 하고 우리만 더 감시. 이런 형평성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 이런 게 막 하니까 우리 사회의 교육이라는 게 매우 민감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것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제3의 기구는 있느냐? 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교수님이 이렇게 죽어라 옆 사람보다 한 걸음 더 나가는 경쟁 체제가 도대체 뭘 사회에 기여를 하느냐라는 이제 근본적인 질문도 주셨지만 실질적인 대안을 세울 때도 또 신뢰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어려움이 네, 그렇죠. 크네. 과거에도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 성적 때문에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아이들도 많은데요. 또 하는 거는 네. 과거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에 엄정하게 처벌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그다음에 이 사건을 보고 들었는데 이전에 시험 주최했던 사람들이 그 지역에 또 학원을 차리고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느슨한 처벌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계속하는 어떤 동인으로 작정하지 않았을까? 그거를 쉽게 성적을 얻을 수 있다는 거를 아이들한테 뭔가 이거 영감을 주는 것이 아닐까? 이런 느낌이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되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일이 별로 크게 중요한 일 아니라고 죄의식이 없어집니다. 인식을 가지면 정말 무서운 거죠. 그게 나중에 더 큰 범죄로. 청소년들이 그런 죄의식이 없어지면 사회가 무너집니다. 참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자, 이거는 교육 당국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계속 논의하고 답을 내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학교별로 문제풀 만드는 것 그건 괜찮을 것 같거든요. 뭐 어느 한 3-4개 학교가 같이 내고. 근데 이제 자기 경쟁을 하려면 또 나는 좀 어렵게 내야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또 다른 소식도 좀 여쭤볼게요. 시간이 조금 남는데 이 사건은 사실 이제 완도의 그 조윤아 양 실종 사건도 그랬고. 세종시 아파트에서도 좀 최근에 이런 사건이 나는데 2건 더 있었습니다. 또 그러니까 계속 왜 아이를 이게 부모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먹고 살기 힘들고 얘만 남겨지면 인생이 끔찍할 거니까 같이 가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살인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비속 살해 후 자살이라고 선택이 이렇게 되는 표현하는 거죠. 게 맞습니다. 이거를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 조윤아 양 그 사건을 하면서도 문제가 이거를 이렇게까지 방송을 해야 되나? 그러면 이게 또 이런 어떤 집단들한테 이런 어떤 암시를 줄 텐데 네네.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맞습니다. 합의해야 되는데 조심스럽죠. 근데 이제 문제는 명확히 아셔야 될 것은 아이들의 생명이 아이들 겁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면은 아이들은 사회가 지켜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어떤 본인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다라고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은 네. 아이들은 놔두십시오. 아이들의 생명은 아이들 겁니다. 맞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보호자고 가장 중요한 책임자입니다만 아이들은 부모만을 통해서 성장하지 않거든요. 세상, 친구 여러 가지를 경험하며 성장하는데 본인의 존재를 걱정하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하는 것은 명확한 비속 살인입니다. 왜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더 큰 비극을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손만 뻗으면 그렇습니다. 다른 길이 있습니다. 여기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 한 걸음만 다른 데로 옮기면 또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은 좀 건드리지 말자.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 좀 주변에서 징후들도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학교를 안 가거나 실습을 많이 하거나 이런데 이게 일어나고 나서 늘 하는 뒷북입니다만 이것 좀 주변에서 징후가 있으면 좀 뭔가 분리를 하거나 아니면 부모가 그런 선택을 못하도록 좀 지켜보거나
예. 이럴 수 없었을까요? 보통 그런 일이 벌어질 때 8번의 징후가 있었다고 합니다. 8번의 징후가 예, 있다. 예. 아, 8번. 우리가 팔을 뻗치면 양다리 사지 이렇게 하면 8번에 있다고 이제 보통 이렇게 그램으로 이제 설명하시는 전문가들이 있는데요. 네네. 분명히 8번의 신호를 받았을 거다. 네. 그러니까 적어도 그 중에 하나만 체크됐어도 그러니까 그런 일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관심. 네. 한 번 한마디를 물어봐주고 네. 따뜻한 한마디를 네, 맞습니다. 해주는 것이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이다. 자, 뭐 빽빽한 아파트촌에서 옆집 사람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8번의 신호가 어디선가 울리고 있을 때 내가 지켜본다면 세상을 구할 한 아이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좀 그런 부분들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사건을 치밀하게 파고들다가 결국은 좀 세상 속을 또 파고들었네요. 교수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